랭키쇼 보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윤철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정입니다. 여전히 윗방향 빨간불이 들어온 우리 증시입니다. 그런데 그전처럼 뭐 아주 강한 거 정도는 아니고, 그리고 오늘 고점 대비해서 좀 내려와 있죠. 특히 코스닥은 하락으로 돌리기 직전 정도. 아주 강력한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승으로 가는데 의미를 둬야 되겠습니다. 약간 애매해요. 네. 뭔가 또 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관련된 종목군들 방산주들 장 초반에 좀 가나 싶더니 지금은 그것도 아니고, 맞아요. 지금은 정책 관련해서 또 AI가 불이 붙어서 유독 강합니다. 네이버 이렇게 가는 거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카카오 관련된 종목들이 갑자기 불기둥을 만들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가 네이버가 이렇게 쾅 하고 올라가게 되는데, 관련해서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특히 작은 종목들 위주로는 정말 폭발적인 상승이 또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참 고민이 됩니다. 네. 내일 모레 3천이라고 하니 내가 네. 여기에서 소외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조방원 없으면 좀 소외되는 것 같고, 그래서 어제 조방원을 샀는데 오늘 이렇게 또 주춤주춤 하다 보면 내가 잘 산 게 그쵸. 맞나, 예. 더 오르는 종목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시장과 엇박자를 내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과 엇박자를 내고 있는 듯한 그 느낌, 아마 상당히 많은 분들이 느낄 겁니다. 맞습니다. 특히 요즘에 뭐 잘 갔던 신재생에너지, T주사 관련된 종목들 어제 오늘 또 흔들림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만 타이밍을 잘못 맞춰가면은 이 소외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순식간에 또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인내심도 갖고 전략도 잘 세워야 되는 시장입니다. 요즘 장은요, 이 망원경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네. 현매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봐서 분봉 하나하나, 그쵸. 그리고 이동평균선 하나하나 면밀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고민들 바로 해결해드리니까요. 이 랭킹쇼에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 네. 방법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 알려주세요. 전화로도 먼저 참여하실 수가 있죠. 02-325-8200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 지금 당장 right now 남겨주시면 됩니다. 종목명과 매수 가격,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혹시나 갖고 있는 종목이 아니라 저는요, 이 종목이 궁금해요, 매수 지금 하는 건 어떨까요? 매수 문의도 언제든지 오케이니까요. 지금 바로 남겨주시죠. 네. 전화상담 유튜브 게시판 이렇게 열어두고 있습니다. 뾰로롱삥님, 어제 저희가 종목 진단 해드렸는데 예. 오늘 이렇게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출석해주셨고, 아지랑이님, 뚜비님 오늘 시간 맞춰서 들어왔어요 좋아요. 하셨는데, 네, 100점 만점. 그리고 예. 또 레드봉님, 이거 지금 조금 슬픈 종목 상담인 것 사연인데요. 같아요. 네. 계속 물타서 50%가 됐다고 하는데 솔루스 첨단 소재 이야기입니다. 이게 50%나 됐다고요. 기다린 지가 1년이 돼간다고 하는데 아마 그런데 이 비슷한 사연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종목 진단 계속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리스트업 해놨다가 예. 또 중복되는 거, 혹은 현재 꼭 봐야 될 만한 종목군들 위주로, 네이버도 올라오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종목 상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재미난 랭킹, 오늘은 창호 앵커가 준비하셨죠? 그렇습니다. 뭐 재미난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오늘과 딱 맞는 랭킹을 가지고 왔어요. 재미나거나 유익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뭐 유익할 해요? 수도 있겠죠. 뭐 이 관련 예. 섹터를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예. 참고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키워드부터 띄워드리겠습니다. 키워드는요? 오늘의 키워드. 여기 건설의 날입니다. 건설의 날이 있어요? 예, 오늘이 건설의 날이래요. 6월 18일이잖아요. 건설업 종사자들의 화합과 또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 건설부, 현재는 이 국토교통부죠. 이쪽에서 정한 날이라고 합니다. 1982년부터 제정돼서 기념을 하고 있는데요. 건설의 날 기념으로 오늘의 주제를 건설과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사실 그동안은 건설 업종 내의 종사자분들 혹은 투자자분들 이쪽 너무 뉴스 안 좋았잖아요. 힘들었죠. 계속해서 정말 오랜 기간. PF 문제도 발생하고 예. 했는데 슬슬 좀 고개를 듭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한 랭킹 어떤 건가요? 자, 오늘의 랭킹은 바로 해외 건설 시장에 주목했습니다. 이쪽에서 가장 점유율이 높은 지역은 과연 어딘가요? 이렇게 집계를 해봤을 때 세계 탑5 지역입니다. 의미가 오늘 또 있죠. 대한민국이 세계 탑5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네. 우리나라 업체가 진출을 해서 이게 비중이 높다는 걸 조금 더 이 랭킹에 대해서 설명을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 전체 수주를 난 것을 봤을 때 우리나라 각 국가별로 어떤 건설사들이 들어가 있는지 보니까 이 국가에 해당되는 건설사들이 맡은 수주가 이렇게 많구나. 이렇게 집계가 된 결과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럽을 좀 한데 묶었어요. 맞아요. 유럽 있고요. 그리고 중국, 미국, 우리나라와 일본 이렇게
탑5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좀 이름값 있는 정말 내로라는 지역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순위 맞추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말이죠.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전 세계 탑5 안에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도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뭔가 오일머니 해서 중동의 국가나 중동 네. 지역이 좀 있을 줄 알았는데 이쪽은 없네요. 건설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는 확실히 좀 다른가 봐요.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랭킹도 같이 좀 맞춰주시면서 또 네. 종목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뚜비님, 귀여운 척을 해보셨다고요? 인사 한 말이 너무 귀엽다고 하시는데, 예. 그래요. 야, 시간 맞춰서 들어왔어요. 그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이거를 안 읽었네요. 어떤 뚜비님께서 유앵커님, 예쁜 상정 앵커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이거 왜 안 읽으셨어요? 아유, 네. 기다리고 있었죠. 민망해서 그랬죠. 자, 그리고 해바라기님, 창호 상정 앵커님, 안녕하세요.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기서 시끄러워. 듣기가 싫었나 봐요. 왜요? 피디님 뭐가 문제 있나요? 계속 아까 전에 예쁜 그거 좀 읽었다가 네. 계속 진단을 하라고. 그거 읽지 말라고요? 예. 그래요. 이 제작진가 참 투닥투닥하는 진행자들입니다. 네, 정말. 자, 흑질백자님, 안녕하세요. 미남미녀 앵커님, 이런 거 무조건 읽어야 돼요. 아카시아연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안님도 와주셨군요. 빈님도 반갑게 반겨드릴게요. 네. 그러면 오늘 종목 상담과 함께 또 자세하게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주실 분 어떤 분 먼저 시작할까요? 자, 첫 번째는요.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클럽 최변 전문가입니다. 네. 자, 최병훈 전문가님, 오늘의 랭킹, 우리 퀴즈는요. 해외 건설 시장을 좀 보고 있습니다. 가장 점유율이 높은 지역을 보고 있는데요. 유럽도 있고 중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일본과 한국까지 있거든요. 혹시나 가장 전 세계 해외 건설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지역, 수주를 많이 따는 지역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해외 건설 시장에서 가장 좀 높은 지역은 예. 그러면 한국 국가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한 5등 정도 될 텐데. 오호. 그러면 저기 미국이 아닐까요? 미국으로요? 그건 잘 우리는 이제 국내 국가 우리나라는 한국에서 해외 시장에서 한 5등 정도 하거든요. 오. 점유율이 그 정도로 저는 알고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자, 네. 1위도 1위지만 한국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이런 추측을 바로 또 해주셨는데 과연 어떻게 될런지 조금 이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요. 종목 한번 찾아서 넘겨드리도록 하죠. 네, 그 사이 우리 네. 시청자님들 많이 들어오고 계시죠? 아지랑이님도 종목 상담 신청해 주셨고 금수저님, 방학개비님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하셨는데 예. 저는 또 이 랭킹쇼를 위해서 든든히 배를 불리고 이 시간에 에너지를 또 써야 되니까 그래요? 창호 앵커는요? 저는 원래는 요즘에 살을 빼려고 해가지고 랭킹쇼 마치고 점심을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문득 느꼈던 게 잠깐 방송하다가도 상정에코에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점점 참을 수가 없는 배고픔이 밀려온다고. 그래서 오늘은요 일찌감치 11시 좀 전에 그냥 국수 하나 잘하셨어요. 먹었습니다. 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여서 이렇게 이게 왜 일찍 먹었냐면요. 예. 어제 너무 늦게 먹으니까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맞아요. 보상 심리로 저녁에 더 폭식을 먹게 했거든요. 돼요. 맞아요. 그리고 하루 만에 1kg이 그냥 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아니 이렇게 찔 거면은 그냥 적당히 먹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일찌감치 가볍게 좀 먹었습니다. 저희가 배가 든든해야 여러분들께도 긍정의 기운을 마구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힘내서 첫 번째 종목 상담부터 출발해 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는 뭔가요? 올려주신 분 한여름님이고요. 플리토. 오늘 볼만하죠. 좋을 것 그래요. 같은데. AI 소프트웨어 쪽이니까. 예, 얼마일까요? 29,000원에 사셨고 예. 비중이 10%. 작년 2월에 매수하셨대요. 꽤 오래 들고 모르겠네요. 계셨네요. 계속 손실이었는데 무상증자 이슈가 나오면서 상승을 했는데 지금 이 종목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네. 이게 궁금하다고 무증을 받는 게 좋을런지요. 구체적으로 또 우리 한여름님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무증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도 궁금하고 그리고 함께 지금 주가 수준으로 보자면은 수익 내고 계세요. 예. 작년 2월에 사셔가지고 충분히 수익 내고 계신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최병원 전문가님 플리토입니다. 어떤 의견이세요? 네, 일단은 보유하고 무증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적자했다가 올해 1분기 흑자 전환을 했는데 플랫폼 기업입니다. 서비스하고 있는데 AI 쪽도 하고 뭐 기존의 플랫폼이죠. 우리나라는 사실 AI 쪽에 할 수 있는 기업은 별로 없는데요. 그렇더라도 지금은 시대가 맞기 때문에
손해 봐도 이런 뭐 블리트라든지 이렇게 갖고 있으면 이제 흑자 전환했으니까 다행히 적자는 아니니까 영업 적자가. 그래서 24년도 그런 테마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지난번에 5만원대 갔었죠. 그럼 또다시 시대에 맞는 것은 이걸 돌파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무상을 받고 그 다음에 보유했다가 이 건축하면 실적이 아직 받쳐주는 게 건축하면 매도하면 될 건데요. 지금 제가 보기에 작년 저가가 11,000원이니까 한 55,000원 정도 목표가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5,000원 정도 여기 5만원 48,000원에서 55,000원 사이니까 이번에는 여기 보시면 고점이 여기인데 58,000원인데 장기적으로 하락이 파동이 완성됐습니다. 여기서 완성되고 나서 이제 상승 파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 3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갈 걸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팔 때가 아니고 29,000원에 사실 지난번에 이거 29,000원에 10%면 작년 2월 달에 작년 2월이면 24년도 2월 여기 사실상 주식 하시면 안 됩니다. 테마주. 어떻게 테마주를 사가지고 적자 기업을 58,000원 갔다가 29,000원 샀다고 29,000원 사가지고 손해 나가지고 저기 11,000원 갈 때까지 29,000원 사가지고 반에 반타작 될 때까지 놔뒀다가 이제 회복했으니까 나는 장기 투자니까 회복한다. 이것은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적자 기업에다가 뭐 AI 말만 문의만 AI지 실제로 이걸로 흑자 내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다행히 좀 시대가 맞는 주식을 샀기 때문에 회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의미지.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얘기하죠. 수영을 할 줄 모르면 행락천에 나는 바다 가고 싶어요. 그래도 바다 가지 말아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산으로 가면 되지 않냐. 그러면 내가 잘하는 걸 하든지 아니면 모르면 근처 가지 말아야 돼. 그럼 AI를 제가 늘 이렇게 합니다. AI 관련된 플랫폼이나 솔루션 회사 소프트웨어 잡고 싶으면 아무 고민도 하지 않아도 돼요. 나는 차트 모르고 잘 모르니까 그냥 AI 혁명 세력 1등은 미국에 있고요. 행동대장도 미국에 있으면 그럼 나는 미국의 AI 소프트웨어 기업 사면 되잖아요. AI 소프트웨어 기업은 뭐예요? 팔란티어예요. 그럼 작년에 2월 달에 팔란티어 샀으면 주식 얼마나 벌었을까요? 보세요 한번. 그 주식 얼마나 쉬운데요. 그래서 내가 모르면서 자꾸 뭔가 하려고 하니까 사고만 치는 거죠. 자, 팔란티어 테크입니다. AI 플랫폼 세계 1등입니다. 자, 작년 2월에 샀으면 19달러예요. 그러면 이 190달러면 10배잖아요. 7배 올라, 7배. 돈이 100만 원 사도 700이고 그러잖아요. 이거 그때 당시에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알 때 작년에 10월 달이라도 충분히 알 수 있으면 여기서 이제 장기적으로 대박이 터지니까 그럼 그때 사든지. AI 반도체는 1등은 세계 1등은 엔비디아고 플랫폼 1등은 팔란티어고 그 다음에 또 AI 기업으로서 앞으로 AI 반도체로 AI 데이터가 가속화될 수 있는 그 또 기업이 또 있어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또 그 기업을 사시면 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코스닥 종목을 계속하면 테마예요. 그죠? 테마이기 때문에 테마 할 수 있는 정도의 차트를 그려라. 그래서 저는 일단은 손절가만 드리고 목표가 48,000원, 55,000원 가면 파시라고 손절가입니다. 27,000원, 굳이 그럴 필요 없이 28,000원 정도 손절가 드릴 테니까, 요거 지지하면 되니까, 그럼 뭐 번전에 조금 손해놓으면 손절하시고, 그냥 보유하시라, 지금은. 지금, 오늘 뭐 네이버도 가고,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제가 올 4월부터, 계속 5월부터 그렇게 강세적으로 질러라. 소매질 정권주 지르고요. 그 다음 하나솔루션 지르고, 정권주 지르고, 그 다음에 두산 NBT 지르고, 지난주부터는 카카오그룹 질러라. 이거예요, 그죠? 핵심은. 그래서 AI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간다. 지금 잘 보유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수익 내고 계셔서 저는 사실 좋은 얘기 해주실 줄 알았는데 물론 수익을 잘 내실 수 있다 보유 의견이긴 한데 테마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시면서 오늘도 여지없이 약간의 따끔한 충고와 함께 의견을 주셨어요. 유상증자 아니고 무중이니까 기준에 그렇습니다. 지나서 들고 계시면 그대로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28,000원 지지라인만 확인해 주시는 범위 내에서 계속 좀 더 들고 가보시면 수익 극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의견 드렸습니다.
자, 한여름님께서 플리토 무척 궁금했는데 진단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조언 잘 받아들이고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만 좋은 소프트님 해인, 정인수님은 삼성 SDI, 그리고 뚜비님은 한화 시스템, 종목 진단 신청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날이 더워서 그런가 요즘에 날씨가 많이 덥다고 하시면서 예. 우리 슈팅스타님께서 저와 창호 앵커한테 모히또 한 잔씩 주셨어요. 되게 짠. 그래요? 해야 되나요? 이렇게라도 예. 이렇게라도 여기 뭐 이렇게 실시간 CG는 저희가 안 되더라도 이거 분명 띄워줄 것 같은데 말이죠. 기분 내봅니다. 예. 자, 그리고 이 시원한 얘기 하다 보니까, 이 만사님께서 장도 더위를 먹었다. 이런 얘기 하고 계셔요. 그리고 주리님은 더운데, 죽으라고 주는 거지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나름 순화를 해서 우리 애창호 앵커가 예, 읽어주셨는데 사실은 더 거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약간 네. 좀 번역을 내봤습니다. 더워야 여름이지요. 그리고 예. 풀빌라 가는 백수님 지금 날씨에 딱 어울리는 지금 닉네임을 갖고 계시는데요. 예, 맞아요. 예, 풀빌라 가서 좀 놀고 싶네요. 이런 날에 정말. 네, 그 사이 중간중간에 종목도 올려주고 계세요. 네. 해사랑님께서 신청해주신 나노팀 보겠습니다. 네. 이 종목을 13,627원에 10% 들고 계시다고 올려주셨는데 매집됐다고 들었는데 보유하면 10,000원까지 갈 수 있을지 하는 게 나을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해주셨어요. 예. 13,000원에 사셨는데 10,000원이 우와. 무슨 얘기인가 싶어서 야, 봤더니 많이 내려왔습니다. 아이고, 고생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5,000원대 놓여 있습니다. 과연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나서 10,000원 정도까지 사실 우리 시청자님이 10,000원에 파시더라도 손절은 손절이 있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나노팀에 대한 시각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할까요? 매집됐다고 들었는데요. 이렇게 적어놨네요. 매집됐다고 들었어요. 세력한테? 작전 주포한테? 주포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작전도 90%가 망하는 거예요. 실패합니다. 주식도 10년 한 90% 망하고 작전 세력이 다 성공하지 않습니다. 그거 고정관, 잘못된 오해예요. 작전하면 성공할 수 있다? 작전에서 90%가 전부 다 걸리고 전부 다 실패하는데 작전하다가 전부 다 돈 깨먹어요. 수십억, 수백까지 90%, 10명 중 9명 깨먹습니다. 그 중에 정말 작전 주포 잘하는 애들은 성공하는 게 10% 확률밖에 안 돼요, 그게. 옛날부터, 90년대부터 그랬습니다. 제가 워낙 그쪽에 잘 알기 때문에 맨날 왜 20년 전에 보면 10명 중 1명 망해요. 전부 다 작전한다고 의시되지만 주포들 전부 다 망해요. 돈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 정도로. 근데 뭐 어디 가서 듣고 내한테, 매집됐대. 그래서 사면 좋아. 역정보죠. 그리고 만약 이게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 이렇게 실렸어요. 야, 주식이 3만원대에서 13,000원 와서 거래량 실리면 주식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 거래량 에너지 분석조차도 못하는 분들이 그냥 어디 정보 듣고 내가 하우스가 여기 하우스 좋다, 저 하우스 좋다. 그래 도박하고 쫓아다가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또 보세요. 제가 이런 얘기는 그렇지만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친구가 맨날 삼성 SDI를 10만 원대 사라고 했다가 60만 간다. 그런데 사는지 모르겠던지 나중에 금량을 여기 2020년 그 한참 세상 사람들이 모든 대한민국 투자자들이 2023년도 폭등했잖아요. 주식들이. 그러니까 금량을 13만 5천 원에 저한테 전화 왔어요.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야, 어떤 사람들이 그러는데 다시 30만 원 간대, 20만 원 간대. 그래서 사놓으라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야, 니 사면 무조건 3만 원까지 찍는다. 밑으로. 제가 방송에서 여기 3만 원 간다 그랬어요. 어디서 듣냐고. 네가 주변에 나 말고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 있겠냐. 그러니까 없다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거죠. 맞는 거예요. 그죠? 어디서 정보 듣고 이런 주식을 배웠습니까? 요즘은 정보 듣고 돈 벌면 그 돈 다 토해내야 됩니다. 단기 차익금. 그러니까 마찬가지면 주식 내 피 같은 돈 가지고 어디 가서 정보를 듣고 합니까? 그냥 정상적으로 해도 되는데. 자, 거래 실렸습니다. 또 실렸습니다. 거래 실력 못 가면 계속 저점을 깨는 거예요. 이런 기업들이 주로 저는 위험한 기업들입니다. 보세요. 2차 전지 산업이 지금 엉망인데 29년도도 수요와 공급이 똔똔이 될지도 모르는데 4월달 미국의 전기차 판매가 올해 4월에 줄었습니다. 27년도 원래 똔똔이 수요와 공급이 맞춰진다고 그랬는데 미국이 이제 29년도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시대는 쉽지 않다는 거죠. 이제 적자가 심각해. 300억대 주식을 매출하는 주식을 열폭주 방지 아마 그래서 샀을 거예요.
열폭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왜 삼성이나 LG는 왜 그걸 못 막겠냐고요? 소화 관련된 넣어도 쉽지 않은 거죠. 소형제. 그거 적자인데, 그죠? 올해도 보면 적자가 3월 때 다 1억 흑자 났네요. 다행이네요. 흑자 나서.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갖고 내가 다시 이익 보고 나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럼 하늘에 맡기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지금이라도 손절해서 150%짜리 사면 돼요. 지금 카카오 사도 2년 안에 이거 판 거 손절하고 카카오 산다면 저는 회복한다는 확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27년도가 카카오도 15만 원 갈 거니까 갈 거 보여요. 그런 거 곧 성장하니까 그죠? 그럼 2차 전지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하는데 그래서 저는 매도하고 다른 걸로 갈아타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오늘도 또 뜨거운 조언을 좀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종목 진단 마치고 오자마자 갑자기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우리 옆에 TV에. 영상이 하나가 뜨네요. 예. 지금 더워 죽겠다고 하는데. 그래요. 지금 뭐, PD 변명으로는 이열치열이라고 하는데. 네. 뭐. 실제로 옆에 지금 열기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게 스팀이 네. 이렇게 뭐 CG 이렇게 안 되나요? 이렇게 열받는 이 스팀이 이렇게. 열은 받는데 저걸 그래도 뭐 시장으로 이해한다면 그래도 긍정적으로 최대한 긍정적으로 해석을 뜨거운 하자면 시장의 열기? 그렇죠. 뜨겁게 달아올라라 우리 종목들이여 이렇게 본다면 그래도 긍정적인 의미를 뽑아볼 수 있겠네요. 제 이 스팀을 슈팅스타님이 아까부터 많이 잠재워주고 계시는 게 지금 저희 게시판에 아이스크림도 있고 팥빙수도 있고 모히또도 있고 게다가 빈님께서 제가 좋아하는 또 감튀 또 프렌치 프라이 이렇게 또 열심히 배달을 해주고 계셔서 온갖 음식이 다 나오네요 지금. 마음속으로 열심히 먹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예원신당님 이제는 푹 쉬었으니 훌훌 털고 한 걸음씩 가야죠. 빨리 달리는 말 타지 말고 천천히요. 네. 오늘 낮에는 현미쌀국수 만나게 남냠요. 두 분의 거님 식사는요 만나게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맛있게 먹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요. 예원신당님을 실제로 뵙지는 못했는데 네. 이 현미쌀국수라는 메뉴랑 예원신당님의 필명과 평상시에 어투가 너무 잘 어울려요. 그렇죠. 담백한 느낌. 그리고 지금 해주시는 말씀이 참 와닿는 게 뭐냐면 예. 요즘에 그 시장 급등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소외되는 분들이 진짜로 오히려 더 많을 것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급한 분들이 한둘이 아닐 겁니다. 아니 지금 내가 못 따라가면 어떡하지? 맞아요. 그래서 잘못된 선택, 급하게 뭔가 새롭게 따라가는 분들이 또 손실 나면 거기서는 정말 이 멘탈 케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여유롭게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반드시 여러분의 차례도 돌아올 겁니다. 수리님, 달아 올라라 화이팅! 그리고 박경신님 네. 하면 화끈하네요. 다들 이렇게 좋게 받아들여 주시면 그러네요. 좀 곤란합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예. 오늘 랭킹쇼 주제 건설의 날 특집이죠. 가장 해외 건설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지역 보고 있습니다. 5위를 한번 공개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5위 지역 과연 어디입니까? 자, 5위는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전체에서 3.6%를 차지하고 있군요. 자, 그러면 일본보다 한국이 그 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은 어깨 살짝 올라가면서 5위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5위 확인해 봤는데 지금 예.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 상승폭을 약간씩 반납하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종목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이 이거 하락 전환하기 직전인 것 같은데요. 코스피도 네. 상승 탄력이 좀 줄어드는 모습인데 오후장 남은 시간 또 어떻게 될지 계속 확인해 보겠고요. 네, 한시 구간 때는 어떤 실시간 키워드 주목받고 있는지 정수지 캐스터가 알려드립니다. 매크로 악재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비교적 견조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관심은 어떤 종목들로 향했는지 자세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네이버가 랭크됐습니다. AI 수석 배출과 함께 실적 상승을 기대하면서 JP모건이 목표가를 상향하자 힘입어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장중 한때 15% 이상 상승하면서 장중 고점은 23만 9,500원을 경신했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경신해냈는데요. 현재도 23만 7천원 선에서 움직이면서 오늘장 고점을 더욱더 높여갈 수 있을지 주시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두산에너빌리티 랭크됐습니다. 원전과 SMR 시장의 최대 수혜주로 평가받으면서 목표가가 또 이번에 상향되기도 했는데요. 현재도 3%대 강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삼성전자 랭크되어 있습니다. 3분기부터 실적 개선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고요. 현재 6만 원 선 다시 한번 도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에는 카카오 랭크되어 있습니다. 오늘 네이버를 필두로 기술주들이 힘을 내주고 있는데요. AI 힘입어서 하반기 실적 상승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카카오 역시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고점 55,400원을 경신했습니다. 5위에는 하나오션 랭크되어 있는데요. 기관이 최근 6거래일 연속 순매수 행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은 7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장중에는 95,800원 신고가를 경신해냈는데요. 현재는 소폭의 조정 흐름을 보이면서 윗꼬리를 길게 달긴 했습니다. 이어서 6위에는 더즌이 올라왔습니다. 미국의 아마존 웹 서비스와 협업 관계로 동남아 결제 서비스 시장에도 진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7위에는 흥구석유가 올라왔는데요. 미국이 이란 핵시설에 대한 미사일 폭격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됐습니다. 정유주가 오늘 다시 한번 급등세를 보이면서 흥구석유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8위에는 하나시스템 올라왔습니다. 방산주죠. 이렇게 전쟁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오늘은 79,900원까지 올라갔고요. 현재는 70,000원 선을 밑돌고 있습니다. 8위에는 흥하해운 9위에는 흥하해운 올라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대형 유조선 충돌 화재가 잇따라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란 국영 텔레비전은 호르무즈 해협에 전면 폐쇄가 임박했다고 얼마 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이슈까지 꼭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해운주는 다시 한번 급등세에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10위에는 갤럭시와 머니트리 올라왔는데요. 지니어스 법안이 미국 상원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관련주들도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11위부터 20위도 살펴볼게요. 11위에는 PI 유리기판 관련주가 랭크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조정 흐름 받고 있습니다. 10위에는 우리기술 랭크되어 있습니다. 원전주죠.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오늘 장중 한때 코스닥 거래량 1위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활발한 거래 속에서 오늘도 강세 유지합니다. 13위에는 신풍제약 랭크됐습니다. 피라맥스의 코로나 관련 유럽 특허 획득으로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14위에는 산일전기 랭크되어 있는데요. 북미 전력망용 변압기 수출 증가로 인해서 내년에는 실적 개선을 예상했습니다. 목표가가 11만 원이 제시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8만 원 선 도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15위에는 콜마홀딩스 올라왔습니다. 콜마홀딩스가 이번에 또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됐는데요. 윤동한 콜마 회장이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제시했습니다. 이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장 주가는 급등세를 보이며 현재 27% 가까운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16위에는 하나솔루션 랭크됐는데요. 이번에 미국 상원이 제출한 인플레이션 감축권 개편안에 재생에너지 세액공제를 크게 축소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오늘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내 태양광 관련주로 꼽히는 하나솔루션 현재 3% 가까운 내림세 기록합니다. 17위에는 로킷헬스케어 올라왔는데요.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연골 재생 핵심 기술의 특허 등록을 완료하면서 오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현재는 윗꼬리를 조금 달고 14,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18위에는 웹캐시 올라왔는데요. 추경의 지역화폐 관련 예산이 추가로 반영되면서 오늘 지역화폐 관련주들도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웹캐시는 공공기관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금융 자동화 시스템을 제공하면서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고요. 19위에는 신플랫폼 올라왔습니다. 네이버 출신의 하정우 AI 미래기획 수석이 한정된 국가자원을 소버린 AI 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기업과 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신플랫폼은 네이버 클라우드가 투자한 산업용 AIoT 솔루션 기업으로서 오늘장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현재도 22% 가까운 상승세 유지하고 있고요. 20위에는 역시 정유주, 한국석유도 강세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위부터 20위까지 종목들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장 뜨거운 건 역시 전쟁 관련주들과 함께 또 AI 관련주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인 일명 지니어스 법안이 미국의 상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이제 하원으로 넘어간 상태인데요. 오늘 그래서 국내 관련주들도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법안 통과 이슈에 따라서 국내 관련주들의 흐름은 어떻게 예상이 될까요?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정부 들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야기가 꾸준하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미국의 관련 법안 통과 이슈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전문가님,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종목들 향후 전망을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스테이블 코인은 뭐 당연히 추진해서 우리도 발급을 해서 발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앞으로 가상화폐 시장이 실제로 무역 결제도 하고 이럴 때 안정화된 가상화폐가 있어야 되니까요. 이제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가상화폐도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뭐 정권사, 요즘 이제 이렇게 신문 기사를 보면 뭐 NH 투자가 어디 언제 어떤 설명을 한다든지 이러잖아요. 그러면 정권사 실질적으로 좋고, 그다음에 페이 관련된 이제 결제, 다양한 결제 관련된 기업들. 그럼 우리가 이제 결제 관련 기업 여러 가지 있지만, 네이버도 있고 다 있지만,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도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국내에서는 카카오 그룹이 가장 관련된 밸류 체인 형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뭐 페이, 뱅크, 그다음에 뭐 게임도 다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 제가 2015년도 이제 토마토 TV 방송을 제가 24년도 말부터 15년도 계속할 때 15년도에 그때는 IoT 사물 인터넷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클라우드 시대예요. 즉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그 데이터 센터를 이용해서 뭔가 사업을 하는, 그러면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하는 사업이 우리가 뭐 카카오톡도 마찬가지지만 카카오 네이비도 그렇고요. 이 관련된 게 많아요. 그럼 다 수혜가 되는 거예요. 그 4차 산업혁명 시대 AI. 그때가 AI 시대고 지금 AI 혁명 시대로 저는 명명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클라우드 시대에 수혜주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우리 클라우드의 최고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클라우드는 네이버잖아요. 네이버가 이제, 그래서 네이버 클라우드가 가장 크게 됐고, 그래서 네이버는 따로 이제 AI 이제 데이터 센터 따로 이제 설정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AI 에이전트를 만들고 가잖아요. 그럼 카카오도 그렇게 해야 되는, 카카오는 돈이 더 적으니까, 그래서 카카오는 오픈 AI와 연계해서 AI 에이전트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여러 가지 코인, 뭐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 이렇게 밸류 체인이 다 4차 산업, 5차 혁명에 연결되어 있는 회사가 가장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1등주는 카카오 그룹이다. 그러면 그래서 카카오페이가, 우리가 카카오도 지금, 카카오는 이제 전 뭐 지주사 마찬가지 여러 가지 사업 관련하지만 카카오페이가 이렇게 막 급등했잖아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이미 1등주를 내가 1등주를 몰라도 수혜주를 시장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 보면 압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걸 보고 강력히 그 올라갔다 조정받고 다시 내려왔을 때 또 다시 내려와, 이렇게 내려오면 거기서 내가 1등주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수혜주를 그러면 사놓고 있으면 나중에 또 회복 고점을 돌파하기 때문에 수혜가 보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제 전체적인 1등주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관련된 주식은 뭐 이제 대형주를 하고 안전하게 조금 더 돈이 자금이 크고 이러신 분들은 관련된 주식 중에는 뭐 카카오를 사시면 되고요. 네이버나 카카오 사면 되고, 나머지 뭐 나는 단기 매매 빨리빨리 좀 차트 보고 좀 할 수 있는 분들은 뭐 카카오페이나 관련된 여러 가지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시대에는 정권주도 수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장에서는, 이번 썸머랠리는 5월 초부터 제가 썸머랠리 온다고 해서 썸머랠리 장에서 핵심주는 정권주인데, 이 정권주, 그러면 정권주가 정권 주식 말고도 정권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주식을 안 하면 돈을 못 버는 시대가 이제 앞으로 계속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권주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AI 관련된 휴머노이드 이런데 에너지원인 두산 에너빌리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카카오, 현재는 이제 카카오 그룹이 가장 바닥에서 시작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핵심적인 종목들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바닥에 있을 때 전혀 사람 관심이 없어요. 1월 달에 주식을 여기서 사야 되고요. 저도 1월 달에 주식 선물로 3배를 사면 10,000만 3천 사면 1년 안에 10배를 볼 수 있다. 1,000만 1억 벌 수 있다. 두산 NLBT 18,000원. 그 다음에 이래서 하나 솔루션 1월 달이면 18,000원, 15,000원. 그 다음에 카카오도 38,000원. 이런 주식, 바닥에 있는 주식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주식들을 현대건설도 그때 26,000원 이렇게 줬거든요. 그래서 현대건설도 보면 다 그런 주식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는데 스테이블 코인 뭐 관련된 것은 카카오 그룹 1등주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종목군들 그래서 뭘 봐야 되냐. 네이버, 카카오 이 부분을 상당히 좀 많이 강조해 주시고 또 올해는 증권 섹터 봐야 된다. 네. 여러 가지 또 시장 투자 전략에 대한 팁 알려주시네요. 네. 자, 채팅자 보니까 벌써 1,500분 넘게 와주셨고요. 그리고 종목 진단 신청도 그리고 새로 들어와 주시는 분들도 많이 눈에 띕니다. 리얼님, 준호님, 그리고 풍령님도 와주셨는데 이 가운데 또 슈팅스타님께서는 여러 가지 뉴스들을 전해주고 계시죠. 그리고 중요한 거, 아임리얼님의 이 한마디는 꼭 여러분 다 공감이 될 것 같아요. 많이 올랐는데 이제 기사가 막 나오는 건 적당히 파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 환승 타임이 아닌가 이런 의견이죠. 그래요. 사실은 이미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 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굉장히 하는 호들갑스러운 뉴스가 나오면 보통 고점인 경우가 많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잘 안 되지 않으세요? 맞아요. 손이 안 시청자분들 가요, 다. 이게. 뭔가 호재 나오면 더 갈 것 같고 그렇죠. 내가 여기서 달리는 말에서 일찍 내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네. 들고 지금 이만큼 수익인데 더 갖고 있으면 수익 조금 더 날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예. 지금 10,000원짜리가 10만 원 왔는데 앞으로 100만 원 갈 수 있어 이런 뉴스 나오면 뭐야 아직 모르는 거야? 그러면서 손이 안 가요. 움직이진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항상 그런 그리고 겁니다. 네,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막 해주고 계시는데 지금 네. 준호님께서 코스닥 밀리는구나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락 전환됐죠. 예, 아임리얼님께서 아니 유조선이 무슨 범벅하여 개설 충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뉴스가 있어서 이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네. 중동 얘기고요. 호르무즈 해협에서 대형 유조선 충돌 화재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우리 증시도 좀 영향을 받는 건 아닌가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 충돌이라는 것이 무력 충돌은 아니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그 지역에서 전자교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겹쳐서 발생한 사고로 일단은 좀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종목 지나가 볼게요. 이번에는요, 유튜브 금상첨화님의 종목입니다. 오랜만에 보는 종목이네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17,200원에 5% 담고 계시는데, 주가가 어느새 좀 많이 밀려 있습니다. 지난해 한 초 정도만 해도 거의 4만원에 가까웠던 주가거든요. 어느새 주가가 이렇게 많이 내려와 있는데, 크게 움직일 생각을 좀처럼 하질 않습니다. 현재 주가는 15,000원 그 좀 밑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자, 주무관님, 이 종목은 언제 좀 가파르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지금은 보유했다가 이제 본전 정도는 갈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아마 사신 게 AI 솔루션, 플랫폼 솔루션을 제공한다. 그래서 AI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이 오픈엣지가 이제 좋다. 이렇게 해서 어디서 막 이야기하면 듣고 조금 사는 거예요. 내 눈으로 시세가 올라간 거 보고 사게 됩니다. 항상 초보자들은. 그럼 내 눈으로 이 회사를 먼저 분석을 해야 되죠. 지금 눈으로 올라왔으니까 이게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주식인지 아니면 올라갔다 내려온 주식인지 아니면 이 회사가 과연 뭘 해서 돈을 벌려고 사업을 하고 있는지, 즉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해서 이 돈이 되는 회사인지 안 되는 회사인지 앞으로 그러면 이 중에 그럼 나는 AI 솔루션을 만드는 시스템 통합 솔루션 만든 회사 중에 플랫폼을 구축해준 회사 중에 그러면 1등이 어딜까? 그걸 찾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찾아가지고 주식을 하는 게 정석적인 투자예요. 만약에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정상적인 학교로 나왔다면 정상적인 사고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주식은 전혀 공부를 하지 않는 상태니까 못 하는 거죠. 이걸 그냥 막연히 시세가 올랐네? 와 이거 좋대 누가? 오픈엣지 AI 플랫폼이래. AI 플랫폼 이제 앞으로 좋대. 그리고 오픈엣지 되고 딱 샀어요. 물리면 계속 본전 생각되면 계속 갖고 있습니다. 비중을 5% 사나 10% 사나 똑같아요. 이게 한결같은 투자자, 실패한 투자자 특징들입니다. 보세요 한번. 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자 IP 설계 회사입니다. IP 설계 시스템 반도체 설계 회사예요, 그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야 돼 일단은.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보니까 글로벌 티어1 고객사를 확보했다는 것은 그러면 이 시스템 관련된 IP 기술을 해서 솔루션 제공하는데 최고 회사에 조금 납품하는 거예요. 일본. 그런데 그다음에 NPU 결합한 AI 플랫폼 IP 솔루션 제공하니까 이 앞으로는 건 좋은 산업이에요. 좋은 산업에 이 회사를 한번 컨센서스를 딱 보니까 그동안 돈을 번 적이 없네요. 253원, 즉 159억 적자, 240억 적자 이렇게 매출도 100억, 190억, 150억 매출이 100억, 200억밖에 안 되는 회사를 조그만 회사를
200억이면 사실 많아요. 솔루션 회사들은. 뭐 내가 시스템 솔루션을 만들어서 제공해봤자 뭐 몇천만도 안 되고 얼마 조금 돼. 그걸 숱하게 많이 해야 되는데 그보다 경쟁사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건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규모의 경제가 안 되는 거죠. 이거 1,000억 이상 해야만 적자를 면할 텐데 1,000억이면 10%는 100억이잖아요. 근데 이 100, 영업이익률 한 5% 정도 내외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1,000억을 내야만 50억을 버는데 얘들이 나간 돈 보니까 적자 250억 3억 해냈네. 야 그러면 이거를 얼마예요? 500억 매출 더 해야 돼요. 그래야만 억자죠. 이런 분석을 하지 않고 주식하니까 늘 깨먹는 거예요. 보세요. 오픈에 어디 가서 막연히 자 17,000에 사셨으면 작년에 이때 사신 것 같아요. 작년 2월 달에. 와 보니까 주식이 여기서 올랐네. 내 눈은 10,000원짜리가 60%는 올랐네.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고점 여기니까 올라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하죠. 그럼 보세요. 여기서 산 거죠. 저 파동의 1파 상승, 1파, A파 하락, B파 반등 꼭지게 사서 C파 하락이 끝나야 돼. 그럼 이 주식은 제가 손가락 3개만 바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고점 딱 찍고 손가락 3개 시작하면 양봉 기준 한 번, 두 번, 세 번이죠. 그럼 지금 사야 돼, 지금. 이달에 사야 되는 거죠, 이달에. 그래야 안 깨먹는 거죠. 그럼 이달이 얼마예요? 11,000부터 14,000. 이달에 아무 때나 사도 깨먹지 않아요. 주봉은 아직도 보니까 이 고점을 못 갔네. 그러면 보시면 거래가 별로 없잖아요. 소외돼 있다는 거죠. 지금 누가 코스닥에 사서 주식 올릴 수 있겠습니까? 왜 못 올리지? 왜냐하면 지금 들어오는 자금은 기관들 자금하고 외국인이 다시 오고 있으니까 외국인들 기관이 산 주식이 가는 거죠. 적자 기업이고 이런 소형 기업을 누가 살 수도 없습니다. 샀다가 내가 펀드 매니저 샀다면 견책당합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개인만 하는데 개인이 전부 다 2차전지랑 이런 중성지가 물려있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지 말고 다른 거 사는 게 좋은데 그래도 지금은 어저께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거래가 실려고 있잖아요. 그죠? 그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다시 본전할 수 있을 거예요. 17,000원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목표가 여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AI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쪽은 지금 AI가 좀 좋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쪽으로 주식이 가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올해 25년도는 AI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스템 통합하고 이렇게 하는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들이 주식이 가잖아요. 그게 팔란티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올해는 맞아. 우리나라가 좀 뒤처져서 후행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17,000까지 보유했다. 그때 보고 그때 다시 물어보시고요. 손절은 지금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진단을 듣고 맵다 매워 네. 이렇게 글을 남겨주시는데 이렇게 약간의 좀 충격요법도 같이 해주시면 더 기억이 잘 날 겁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지금은 좀 힘드신데 약간 시간 투자를 하시면서 원금 회복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함께해 주신 최병원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원 전문가와 함께 해봤습니다. 네. 자, 채팅창 좀 볼게요. 해바라기님, 이건혜코님 안녕하세요. 네? 어디 계신 거죠? 권앵커님 어디 계세요? 전가요? 예, 아마 예. 창호 앵커랑 헷갈리신 것 같은데 보고 인사를 싶다는 좀, 의미로 네, 받아드리겠습니다. 반겨주시는 것 같아요. 자, 서당캐님, 해바라기님, 아이요. 그리고 아임리얼님께서 원래 깨져봐야 알게 되는 거죠. 아무리 옆에서 알려줘도 힘들죠. 그냥 손실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왕이면 빨리 회복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냥 말씀드리는 거죠. 이렇게도 투자의 한 가지 뭐랄까요, 교훈 같은 것도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즘 장에서 선택과 집중이 좀 힘드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평상시에 투자 생활 하시면서도 이 부분이 가장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종목을 좀 압축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나는 백화점이에요, 다이소예요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게시판에도 고호식님 문어발 어장관리요 해주셨고 아임리얼님께서는 전 종목이 진해발 해주셨는데 뾰루삥님께서는 다이땡이라고 종목 좀 줄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거 어렵습니다. 네. 어렵긴 어려워요. 자, 금상첨화님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진단 감사다는 인사를 전해주셨고요. 물단동사님 오셨는데요. 준호님 리노공업 5만원 고개 넘고 못 내려오게 밀어줘요. 자, 그리고 해바라기님 해바라기님 아니라 뭐야 이건님께서 근데 캠트로닉스도 유리개판주 아닌가요? 그렇죠. 캠트로닉스를 갖고 계신가 봐요. 궁금한 종목이 있다면 바로 종목 진단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종목 얘기 많습니다. 지금 예. 토마토 시스템도 급등하고 있는데 토마토 얘기 나오니까 이 종목에 대한 얘기도 나눠주고 계시고 그렇죠. 또 친절한 이웃
네이버. 오늘 또 네이버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네이버에 진짜 많이 나와요, 네, 확실히. 급등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예. 신청을 해주고 계세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다음 전문가 모시기 전에요. 오늘의 랭킹 주제 4위 한번 공개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뭘까요? 건설의 날 특집인데 정말 재미없는 주제죠? 자, 그러면 빨리빨리 갈게요. 오늘 예. 4위입니다. 세계 해외 건설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지역, 수주를 좀 많이 가져가는 그 나라를 골라보고 있습니다. 4위는 어딘가요? 4위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4위를 차지했습니다. 거의 일본보다 뭐, 훨씬 많죠? 예, 7%에 육박하면서 거의 네. 일본의 한 2배 정도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요. 한 자릿수잖아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3위와 별 차이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정말 대단한 겁니다. 사실 보세요. 지금 나와 있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입니까? 일본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뭐 몇 배 정도 많잖아요. 맞아요. 미국, 중국은 사이즈가 다르죠. 심지어 유럽은 지금 때로 묶어놨어요. 하나 묶어놨습니다. 이 사이에 한국이 예. 4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 어머 박수. 요즘에 보면은 우리나라 방산도 탑5 안에 들죠. 예. 건설도 탑5 안에 들죠. 우리 내부에서는 어렵다지만 우리의 경쟁력이 이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답답한 증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직도 갈 길은 멀었다는 점 우리 조금 더 기대감을 갖고 앞으로 좋은 종목들 많이 발굴해 보자고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도와주실 분 모실게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신기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기수입니다. 네. 자, 신기수 전문가님, 오늘은 건설의 날이라고 해서 건설 관련된 하나 통계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해외 건설 시장에서 가장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을 좀 많이 가져가는 지역, 나라를 묶어보고 있는데 남아있는 곳이 이렇게 딱 정말 큰 지역 3개입니다. 유럽하고요, 미국하고 중국이 있습니다. 어디가 건설 시장 많이 좀 쓸어갈 것 같으세요? 건설 시장이 큰 나라를 말하는 건가요? 예, 해외 건설 그 발주되는 거 수주를 많이 좀 따내는 나라요. 수주 많이 타는 나라요? 예.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요. 쉽지가 않습니다. 다 큰 사이즈여서. 하나 좀 예. 찍어주시죠. 찍는다면은 뭐 중국? 싸게 하니까 그 중국이 좀 가져가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자, 역시 또 아무렇게나 가시는 게 아니라 또 근거를 알아대 주시는데. 자, 중국을 일단 꼽아주셨는데 진짜 1, 2, 3위는 언뜻 보면 진짜 사이즈 비교가 안 돼요. 맞아요. 유럽을 다 묶어버렸고요. 미국에다가 중국까지 있으니까 쉽지 않은 순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1, 2, 3위가 진짜 배기 싸움인 것 같은데 네. 과연 어떻게 순위가 나올지는 잠시 뒤에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설의 날 건설주 진단 한번 부탁드려요 하시면서 건설 이 좋아요. 종목 진단 신청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건설주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도 많이 올려주시고요. 게시판에서 이 랭킹 여러분들의 의견도 저희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중독 상담 이어가 볼까요? 자, 첫 번째 종목은 이거 갈 수밖에 없는 오늘의 가장 핫한 종목입니다. 알겠어요. 네이버를 필두로 해서 오늘 AI 뭐 난리 났잖아요. 네, 네이버 좀 맞습니다. 볼게요. 지금 보내주신 분들이 뭐 너무 많아요. 아네스님은 네이버 22만 9천 원에 5%고요. 토마토TV 애청자께서는 네이버 18만 7천 원입니다. 10%에 네. 1년 넘으셨대요. 그리고 주미김님께서는 네이버 18만 8천 원에 10%에 낮은 분은 18만 원대, 좀 높으면 22만 원대까지도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근데 그 가격이 네. 딱 최근 2년 정도 박스 내에 있는 가격이어서 맞습니다. 그 즈음에 언저리쯤에서 다들 사셔서 그쵸.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게다가 오늘 딱 순식간에 솟구치면서 그 라인을 뚫어냈잖아요, 맞아요. 지금. 이제부터가 본 게임이라는 생각을 많이들 갖고 계실 텐데, 여기서 혹시나 팔아야 되는 건가? 그냥 뚝심 있게 쭉 가져가면서 수익을 한번 제대로 봐야 되는 건지, 이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바로 알아볼게요. 자, 신규 전문가님, 네이버가 오늘 뭐 폭발합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요? 예, 네이버는 제가 정말 이번에 뭐 AI 수석으로 하정우 씨 가기 그런 얘기 나오기 전에 또 정부에서 AI 투자를 한다는 얘기 하기 전에 20만 원 밑에서 계속 사야 된다고 그렇게나 제가 뭐 거인의 시선이나 명인들의 복귀 시간이나 방송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언급했던 종목이죠. 그리고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이제 왜 가지고 있어야 되냐 하는 것의 이제 근거는 뭐였냐면은 그 네이버가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AI 쪽에 투자하는 기업들 중에서 기술력이 제일
뭐 뛰어난 기업이고 또 실제로 기술 인력들이 많고 그래서 AI 쪽으로 선도주자가 될 수가 있고 또 지금 이제 그 커머스 쪽으로도 계속해가지고 지금 쿠팡을 따라잡겠다고 투자를 계속하고 있고 실제로 잘 되고 있고 광고 쪽도 잘 되고 있고 라인 같은 경우에 얼마나 잘 됐으면은 일본에서 뺏어갈 정도로 욕심을 내겠는가 이제 그런 근거를 댔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미국의 금리가 계속 인하가 된다면은 유동성 부분에 있어가지고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또 이쪽의 인터넷 분야다. 이제 그런 근거를 대면서 제가 네이버는 꼭 사야 된다고 20만 원 밑에서 계속 그렇게나 많이 외치던 종목인데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라왔으니까 지금 팔아야 될까? 제가 그때 이제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진짜 네이버에다가 한번 걸어도 된다. 40만 원까지 갈 수 있으니까 장기 투자하시라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반기가 되게 되면은 이제 FOMC 이번 주에 하지만 이번 주는 금리 동결을 뭐 하겠지만은 지금 미국이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많이 안 올라가고 경기는 나빠지는 것 같고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는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이제 그 유동성의 수혜를 받는 종목들은 또 갈 수가 있고 지금 이제 AI 관련된 어떤 모멘텀은 지금 시작이지 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네이버는 이제 실적상으로도 영업이익이 2022년부터 2024년도까지 계속 영업이익이 성장을 했습니다. 22년도에 1조 3천, 23년도에 1조 4천, 그리고 24년도에 1조 9천. 올해 또 1분기 보면 15%가 또 영업이익이 더 잘 나왔거든요. 실적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주가 이렇게 차트를 길게 놓고 보면은 바닥권이고, 안 살 이유가 없는 종목이었던 거죠. 짧게 보면 지금 많이 올라왔죠. 하지만 길게 보면은 계속 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이버는 일단 40만 원까지 저는 장기 투자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물론 이제 가다 보면은 오늘처럼 계속 뽑겠어요. 가다 쉬다 하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또 견디면서 미래를 믿고 하는 게 투자이기 때문에 네이버는 정말로 40만 원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저는 쭉 보유를 하셔서 내년까지 보유하신다면 충분히 40만 원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지금 뭐 사셨으니까 기왕에 사셨고 또 제일 핫한 어떤 이제 모멘텀을 갖고 있고 예, 그 우리나라 AI 중에 실질적인 대장주라고 봐요. 그래서 이 종목은 계속 보유하시기를 권해드리고 40만 원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오. 네, 와, 네이버의 목표 주가를 덤덤하게 40만 원을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갖고 계신 분들 궁금증이 그냥 확 풀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급등하니까 예. 마음만 급해져서 뭐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하실 텐데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내년까지 그대로만 들고 가신다면 40만 원의 큰 수익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모야이건님이 오늘의 최후의 승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네. 사실 모야이건님께서는 신청은 안 해주셨는데 비중은 제가 제일 많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요? 승자의 여유가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이럴 때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 이 마지막에 가격 전략만 딱 듣고서는 무작정 따라가잖아요. 그 중간에 흔들리고 이럴 때 맨날 못 견딥니다. 그거 맞아요. 그러니까 예. 새로 들어가실 분들이라면 타이밍 좀 잘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어떨까 싶어요. 아임리얼님께서 하정우 AI 효가 엄청나네요. 네. 그리고 또 모야이건님께서 네이버 산 이후로 거래량하고 거래 금액이 이렇게까지 많이 나오는 거는 처음 보신다고. 네. 그렇습니다. 기록에 남는 그런 하루가 아닐까 싶어요. 자, 그리고 사계절님, 오늘 랭키쇼 주제 관련해서 질문이 이해하기 힘듭니다 하셨는데, 해외 수주를 따낸 나라가 속한 지역을 맞추라는 건지, 네, 이겁니다. D가 아니라 이거예요. 수주를 많이 따낸 나라가, 그런 업체가 속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렵죠? 사실 원래 통계가 수주 많이 따는 기업을 통계를 먼저 냈고 거기서 이제 파생해가지고 그 회사들이 많이 속한 지역 요렇게 통계가 나온 거라서 약간 좀 헷갈리게 나왔어요. 사실 건설의 날이라고 해서 어떻게든 건설 관련된 설문조사를 찾다 보니까 최근에 요게 하나 눈에 띄길래 가지고 왔습니다. 나머지 다른 거 쉬운 걸로 하려니까 너무 예전 게 있어가지고 네. 고민을 좀 했는데요. 원래 유익한 정보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라고 어떻게 좀 어렵사리 포장을 좀 해볼게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네. 우리나라에서도 왜 해외 수주 있잖아요. 뭐 중동의 오일머니, 여기다 플랜트 짓고 뭐 이런 거. 이런 업체들의 이 수주 금액들을 이렇게 합해가지고 네. 국가별로 또
랭킹을 매겨놨네요. 그렇습니다. 수리님 오랜만에 와주신 것 같은데요. 자, 종목 진단도 필요한 거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을 하나 더 가보도록 하죠. 네. 이번에는 뒷번호 6258님께서 전화로 남겨주신 종목인데요. 이제 다른 파트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요? 바이넥스 제약바이오로 좀 가볼게요. 자, 19,580원인데 10% 비중입니다. 자, 바이넥스 현재 주가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넥스의 현재 주가는요. 16,310원. 매수하신 지가 아마 오래되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며칠 전에 한번 쭉 솟구침이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예. 자, 그런데 그날 음봉이 좀 길게 달기도 했습니다. 자, 현재는 16,000원대를 지켜가고 있는데 바이넥스 잠깐 그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특히 오늘 네이버가 앞선 상담 종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기분이 들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러면 이 바이넥스입니다. 여기는 수익 볼 수 있는 희망이 있을까요? 예, 바이넥스도 그 바이오 중에서 이제 CMO 사업하는 업체들 중에서는 이제 유력한 업체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제일 앞으로 이제 그 부각될 모멘텀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오송 공장이죠. 오송 공장이 올해 이제 시험 생산에 들어가고요. 내년도는 이제 증설 완료가 되면서 FDA 인증이 이제 예정이 돼 있죠. 내년도에 이제 FDA 인증이 나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일단 매출 규모 자체가 갑자기 확 뛰어오를 정도로 커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년도 이제 오송 공장 인증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중기적으로 남아 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이제 적자가 됐거든요. 영업이익이 300억 적자인데 올해 이제 턴어라운드가 될 걸로 봐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200억 이상 지금 흑전이 가능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송도 공장만 하더라도 지금 셀트리온 쪽에서 가져온 게 이제 바이오시밀러죠. 상업 생산이 이제 본격화 이제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가지고 수주한 걸로만 보더라도 올해는 영업이익이 이제 200억 이상 일단 할 걸로다가 보기 때문에 아마 이제 하반기가 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될 거고요. 하반기 연말로 갈수록 내년도 오송 공장에 대한 완공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또 작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바이넥스는 지금이 오히려 좀 매수 구간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요즘에 코스피보다 조금 성과가 좀 덜 나면서 이런 바이오 제약주들이 가는 듯 하다가 또 멈추고 가는 듯 하다가 멈추고 이러지만은 이제는 2차 랠리 때는 코스닥이 또 하반기 랠리를 또 굉장히 또 같이 동참을 해가지고 올라갈 걸로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바이오 랠리도 또다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넥스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고요. 일단은 22,000원 정도까지 일단 보유를 한번 해보시고 22,000원 부근에서 다시 한번 좀 이것저것 좀 살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바로 팟이라는 게 아니라 상담 한번 더 받아보시고 또 가져가고 하는 형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내년이 되게 되면은 3만 원 어쩌면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22,000원까지는 너끈하게 보유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바이넥스도 일단 수익은 충분히 낼 수 있을 것 같네요. 내년까지 길게 보신다면 앞자리가 3까지도 바라볼 수도 있는 가능성 언급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게시판은 네이버 얘기로 후끈 달아올라 있습니다. 진짜 얘기 많네요. 네, 워낙에 예전에 네카오라고 해가지고 정말 국민주였잖아요. 요즘에 2차 전지처럼 그 원성을 샀던 그런 네. 시기가 또 있었잖아요. 온 국민이 다 매수했다가 온 국민이 물려 있었던. 맞아요. 그런데 카카오가 먼저 좀 벗어나는 듯 하더니 이제 네이버까지 따라가면서 다들 오늘의 시세에 대해서 많이들 좀 이렇게 반가워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아임리얼님께서 다 같은 이웃 사촌이니까 잘 지내봅시다. 이렇게. 맞습니다. 층수는 다르지만. 예. 그래요. 그래서 고고식님께서 삼성전자 주주가 550만 명 정도 된대요. 네. 네이버의 주주가 거의 100만 명 정도로 기억하신다면서 확실히 국민주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와중에 절파고TV님 와주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 오는 종목들이 조금 뜸해진 것 같은데요. 네이버 이야기만 우리가 계속할 수는 없죠. 여러분 맞아요. 종목 진단 신청 바로 남겨주세요. 02325-8200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 지금 바로 종목명과 매수 가격,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절파고TV님이
말씀이 지금 아주 타이밍 좋게 남겨주셨네요. 네. 아무래도 오늘 이 AI 관련된 소프트웨어 쪽이 잘 가다 보니까 이쪽으로 진단 신청 많고 그래도 저희가 다각도로 조금 전에 네. 제약바이오 봤으니까 이번에는 자동차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느새 자동차 좀 소외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조이님께서 유튜브에다가 현대모비스를 신청해 네. 주셨는데 사신 가격이 30만 원입니다. 그리고 비중이 10%. 진드간이 좀 하시는 스타일이신가 봐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4년 전에 매수를 하셨대요. 와. 그런데 계속 하락을 했지만은 배당이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오니까 네. 그러면서 기다리고 계셨는데 오늘 본전가의 비중 30%를 덜어내셨답니다. 그러면은 덜어내셔서 10%가 되신 것 같아요. 나머지 좀 더 가져와도 될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해주셨는데 이미 일정 부분의 액션을 하고 나머지 비중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신규수 전문가님, 현대모비스입니다. 오늘 좀 정리를 하셨다고 하는데 신고가 과연 정리를 잘 하신 건지 나머지 비중은 어느 정도까지 내다볼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예, 자동차 부분은, 하반기 때부터 제가, 자동차 부분에 성장성이 부각이 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현대모비스는 부품주 중에서도 가장 먼저 출발한 대장주죠. 자동차 쪽은 그 하반기 때, 물론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산돼 가지고 미국으로 가는 수출 물량은 분명히 줄고 있죠. 관세 부분 때문에. 하지만은 미국 내에서의 생산은 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아무래도 미국 공장에서 나오는 생산 물량만으로 지금 프리미엄 모델들을 전부 다 미국에서 판매하는 그 판매량을 다 감당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불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가격을 좀 올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현대차 그룹 내에서도 고민이 지금 많다고 그러는데 근데 뭐 올려도 또 되는 게 다른 회사들 다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차도 지금 올려도 사실 상관이 없고 올리면 오히려 이제 이익이 좀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북미에 생산된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좋은 걸로 오히려 작동을 할 거로 봅니다. 그리고 하반기가 되고 내년이 돼가면서 이제 점차 미국 내에서 생산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제는 관세 부분에 대한 우려감은 싹 이제 극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예의가 안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자동차는 지금 뭐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이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는 그 중에서도 먼저 출발했습니다. 먼저 출발하는 종목들은 일단은 대장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굳이 뭐 빨리 매도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포트들도 상당히 우호적으로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금 가격대가 여기서 바로 30만 원을 넘어가느냐 아니면 좀 쉬었다 가느냐 하는 부분을 본다면은 쉬었다 갈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조금 이제 물량을 덜어내신 부분은 뭐 잘하신 것 같아요. 비중 조절을 하시는 거 보니까 좀 이쪽에서 투자 업력이 좀 되시는 분 같고 그래서 잘 대응을 하신 것 같습니다. 나머지 10% 정도는 좀 가지고 계셔 보시고요. 한 35만 원 정도까지는 일단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가격보다도 중요한 게 이제 기간일 텐데 저는 올해 하반기까지는 일단 자동차 종목들은 가지고 있어 볼 만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 현대차에 대한 고점 논란이 아직 뭐 출발도 안 했잖아요. 근데 현대차에 대한 고점 논란이 나오기 전까지는 현대모비스는 계속 갈 수 있다 보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보유할 때다. 그리고 일단 1차적으로 35만 원까지는 올해 하반기까지 일단 보유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살펴드렸습니다. 하반기까지 좀 길게 보시면 35만 원까지는 뭐 너끈히 볼 수 있을 것 같다 보니까 이번엔 서력전 제대로 펼치시길 바랍니다. 네, 저평가님께서 현대모비스도 좀 가자 네. 이렇게 하셨는데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슬슬 분위기가 네. 그동안 진짜 뭐 수년 동안 소외됐었던 종목들이 난데없이 쭉쭉 올라오는 모습들이 맞습니다.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채팅창에도 LG 이노텍이 급등이라는 얘기를 듣고 뭐 급하게 찾아봤거든요. 갑자기 속고침이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정말 여기도 LG노텍도 지독하게 소외가 됐던 종목인데 오늘 급등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지금 2시 구간대 뭐 1시 후반부터 네. LG노텍이 한 6%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뚜렷한 뉴스 포착되는 대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또 많이 안 가던 종목군들이 잘 가다 보니까 그럴 때 되면은 또 스물쩍 생각나는 종목군
2차 전지. 네. 2차 전지도 한 2, 3년 지나면 오늘의 네이버처럼 오르지 않을까요? 이렇게 아임리얼께서 글을 남겨주고 계시네요. 확실히 거기서 느끼는 게 뭐냐면 무한정 매일매일 좋은 종목도 없는 거고요. 맞아요. 정말 무한정 망해라 계속 내려가는 종목도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게 돌고 돌기 마련입니다. 네, 화무 11홍입니다. 예. 그러면은요, 저희 랭킹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건설의 날을 맞이해서 이 해외 수주와 관련돼서 과연 어떤 국가가 가장 많은 수주를 끌어올 것인가 네. 이 랭킹 알아보고 있는데요. 3위 공개할 차례죠. 자, 3위는요. 4위인 한국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바로 공개드립니다. 3위는 미국이었습니다. 차이 거의 없죠. 그렇네요. 6.9. 소수점 자리의 싸움이 되는데 네. 우리나라와 미국 그러면은 지금 3, 4, 5위가 거의 엇비슷하고 1, 2위가 거의 쓸어간다는 얘기겠네요. 그렇죠. 유럽과 중국이 웬만한 데는 네. 다 지금 만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네요. 정말 대단하죠. 이게 일단 숫자 확인해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자, 유럽과 중국 남아있는 1, 2위의 대결은 마지막에 끝나기 직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자, 시장 분위기 좀 그대로 흘러갑니다. 뭐 별다른 상황 아니고요. 강보합권에서 흘러가는데 종목은 조금 전에 저희가 LG노텍 이야기한 것처럼 막 급등락 종목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과연 실시간으로 관심 종목 어떤 변화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수리 캐스터 알려주세요. 네, 1시간 동안 달라진 투자자들의 관심 살펴보겠습니다. 5위에 YG넛이 새롭게 올라왔는데요. AI 관련주들이 오후장에도 강세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YG넛은 올 상반기 중에 AI 에이전트 플랫폼을 출시할 계획이고요. 하반기부터는 본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오늘 장중에는 22,200원 고점을 경신한 후에 현재는 윗꼬리를 좀 달았습니다. 6위에 토마토 시스템도 올라왔는데요. IT 솔루션 기업으로서 오늘장 주목을 받으면서 8,120원까지 급등했다가 윗꼬리를 달고 현재는 11% 가까운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11위부터 20위까지도 살펴볼게요. 13위에 해운주 STX 그린로지스가 새로 올라왔습니다. 해운업계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해운 운송 운임과 전쟁 위험 보험료가 20배 폭등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벌크선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STX 그린로지스 계속해서 전쟁 이슈 속에서 5거래일 연속 주가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14위에 한글과 컴퓨터도 새롭게 올라왔는데요. 역시나 AI 관련주가 대거 올라왔습니다. 범국가적 차원의 AI 정책 추진 기대감 속에서 주가가 끌어올라지고 있는데요. 현재 10%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 오늘 장중 고점은 33,600원을 경신해냈습니다. 이어서 15위에 인스웨이브도 올라왔습니다. 역시 AI 관련주인데요. 오늘장 조금 가벼운 AI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유지하면서 인스웨이브도 5,260원을 경신한 후에 현재는 상승분을 일부 반납해냈습니다. 17위에는 BQAI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자가 대폭 늘어나면서 또 신뢰성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정확성을 조금 더 강한 BQAI는 뉴스 빅데이터에 특화된 기술과 서비스를 통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신뢰성을 높인 AI 생태계를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강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현재도 28%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1시간 간격으로 달라진 시장의 관심 종목들을 살펴봤는데요. 역시 AI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장 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건 바로 K뷰티 관련주인데요. 오늘 이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미용 의료 관련주들부터 살펴보면 사모펀드 VIG 파트너스가 비오를 인수하면서 자진 상패를 추진합니다. 또한 파마리서치도 인적 분할을 딛고 반등을 시도하고 있고요. 화장품주는 정부 민생지원금 또 소비진작 정책 수혜 기대감이 가득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불리는 6.18 쇼핑 페스티벌이 핵심 모멘텀으로도 꼽히고 있는데요. 또 한한령 해제 기대감까지 놓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K뷰티 열풍 속에서 우리는 미용 의료기기 섹터 아니면 화장품 섹터 중에서 어느 쪽에 조금 더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요즘에 그 조방원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 그 종목들이 조금 쉬어갈 때 K뷰티가 계속 또 강한 모습들을 보여줘 왔거든요. K뷰티 가운데서도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 묶음이 있겠고 화장품주들이 또 한쪽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과연 그러면 둘이 대결을 펼쳐본다면 어느 쪽의 승기를 좀 들을 수 있을지, 그리고 혹시 뭐 그냥 같이 묶어서 봐야 되는 건지 전문가님의 시각 좀 알려주시죠.
예, 일단 제가 그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섹터는 화장품이죠. 그 시장 12월 1월 달에도 계속 화장품주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이제 제일 화장품 중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 실리콘투인데, 실리콘투는 지금 3만 원 이하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고 4만 원 이하에서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너무 많이 올라와서 지금은 이제 가지신 분들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단기 매매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실리콘투의 행보를 보면은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리콘투가 확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 베이스가 K-뷰티 화장품을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실리콘투를 통해서 시장을 확대해 나간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들이 다 잘 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화장품 부분은 저는 하반기에도 상당히 또 실적 부분이 있어가지고 선박을 하지 않을까. 작년에도 잘 됐지만 올해도 더 잘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모레 퍼시픽 같은 종목들은 제가 작년에는 사지 말자고 그랬죠. 왜냐하면은 중국이 계속 중국 사업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올해는 사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올해부터는 중국 이외의 사업에 대한 영역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될 만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모레 퍼시픽 같은 종목들은 지금 접근해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내에서도 이렇게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들보다는 이렇게 좀 덜 올라간 종목들, 지금 색조 쪽도 지금 이제 토니모리 보면은 이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지금 접근하기 좋고요. 그래서 화장품 내에서도 접근하기 좋은 종목들 지금 고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의료 쪽에 미용 의료 쪽에 보더라도 클래시스 같은 종목들 그동안에 잘 가다가 지금 쉬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또 한 7만 원대까지는 또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 파마 리서치 같은 종목은 이제는 좀 너무 많이 올라왔지만, 하지만 단기 매매 정도로 지금은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루닉 같은 종목들이 지금은 좀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은 조금 이제 코스닥 움직이기 시작하면 또다시 움직일 걸로 보기 때문에 저가 매수의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딱 실적이 손에 좀 잡히고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조금 더 많은 쪽은 미용의료 쪽보다는 화장품 쪽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쪽에 애널리스트들이 더 많이 쳐다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둘 중에서 내가 종목을 고르고 또 투자의 어떤 베이스, 근거가 되는 정보들을 내가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본다면은 저는 미용 의료기기 쪽보다는 화장품 쪽이 조금 더 우리가 알기 쉽고 더 정보를 접하기가 쉽죠. 예, 그래서 화장품 쪽을 저는 조금 더 접근하시기를 더 권해드리고요. 예, 화장품 쪽은 올해 하반기에도 계속 좋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용 의료기기 쪽도 시장이 가면서 올라올 거기 때문에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K-뷰티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둘 다 좋지만 화장품 쪽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네. 보신다, 이런 이야기 힌트를 좀 드려봤네요. 네, 그리고 게시판에서 여러 가지 지금 많은 분들이 저 놀리는데 그래요. 재미를 느끼신 것 같아요. 정치... 네, 제 이름을 가지고 예. 또 여러 가지 또 재미난 놀림거리를 찾으신 것 같아서 유명한 정치인분의 예. 이름이 자꾸 거론이 됐습니다. 네, 저희 시장 얘기하시죠? 예. 그래요. 저는 정치가 아니라 예. 바둑으로 가는군요. 알미열님께서 승부 영화 보셨나요? 이창호 기사 나오는데 볼만하더라는 그래요. 사실 이런 네. 이름으로 놀리는 거는 초등학교 때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맞아요. 딱 정확히 제가 그 얘기를, 이 이창호 기사님 얘기를 예. 초등학교 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요. 저희는 동심으로 돌아가는 예. 랭킹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종목 진단을 가볼까요? 네. 이번에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금수저님의 종목인데 MK전자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랜만이네요. 자, MK전자도 진짜 오랜만이다. 예. 오늘 오랜만에 보는 종목들이 꽤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MK전자 매수 가격이요, 9,880원입니다. 15% 비중이고요. 오늘 양봉이 서고 있는데 추가 매수를 해서 10,000원까지 끌고 가는 건 어떨지 진단을 부탁드립니다. 9,800원대 정도면 올해 초 정도에 매수하셨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지금 정도 주가 수준이 참 답답해요.
옆으로만 계속 갑니다. 뭐 크게 빠지는 것도 없지만 이전에 사실 MK전자가 높았을 때 주가를 생각하다 보면 언제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추가 매수 의견 10,000원대까지 어떤지 알아볼게요. 전문가님, MK전자입니다. 요즘에 주가 수준은 계속 뭐 거기서 거기 수준인데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면 조만간에 또 윗방향으로 튀어오를 수 있을까요? 예, MK전자는 사실 이제 작년에 실적이 꽤 잘 나왔어요. 2022년도에 689억이었고요, 영업이익이. 3년도에 896억. 근데 작년에 1200억까지 했으니까 이제 사실 잘했고, 올해 1분기 때도 보면은 작년 1분기보다 46%나 영업이익이 성장을 한 회사입니다. 실적 부분으로 본다면은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정도의 가격대에 있는 게 조금 억울하다 싶은 생각도 좀 이제 들죠. 근데 이제 이렇게 지금 가격이 낮아서 못 올라오는 이유 중에 이제 큰 이유가 뭐냐면 MK전자를 지금 시장에서는 전기차 2차 전지 업체로 지금 보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이제 원래 본업은 뭐냐면은 반도체 본딩와이어 하고 있는데 지금 2차 전지 업체로 약간 좀 섹터 구분이 좀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매기가 안 들어옵니다. 결국에는 이제 수급이 좀 들어와야 될 텐데. 근데 이제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오고 특히 이제 반도체 업체들이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 하면서 아마 MK전자도 또 올라오지 않을까. 뭐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고요. MK전자의 가장 큰 이제 불리한 점은 뭐냐면은 테마성이 너무 강해요. 실적이 좀 있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뭐 2차 전지 테마에도 붙었다가 또 어떤 때는 자동차용 반도체 뭐 그런 쪽으로도 붙었다가 하면서 테마성이 있기 때문에 테마성이 강하다는 소리는 그만큼 이제 수급이 좀 들어왔다 빠졌다 하는 게 상당히 좀 격하게 발생하는 이제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반등은 나올 걸로 보고 있고 10,000원 정도까지의 반등은 뭐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 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 이제 수급 변동이 좀 큰 종목이라서 조금 안정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정가 부분까지는 어쨌든 올해 안에는 하반기 때는 한번 좀 올라올 걸로 보고 있고요. 대신 올라오면서 상당히 또 지난 2월 달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듯 하다 갑자기 또 운봉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올 때, 빠르게 판단해서 거기서 일단 매도를 하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9,800원 위쪽에서 거기에서 10,000원 사이에서는 올라왔다 싶으면은 빠르게 일단 좀 매도를 해놓고 많이 물려 있었으니까 일단 매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보는 작전이 좀 필요하고요. 지금은 좀 보유하시면서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네, MK전자 살펴드렸습니다. 일단 이 종목, 2차전지 관련주로 자꾸 언급이 되면서 주가가 좀 많이 밀려 있었는데, 아무쪼록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참고하시면, 그래도 수익으로 가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리고 저와 지금 토마토 증권통 간의 이 피 튀기는 대결, 혈전을 여러분들이 지금 게시판을 통해서 보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네. 지금 종목 진단의 아주 진지한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 가운데 지금 열심히 초딩 싸움을 하고 있어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시장 분위기 안 좋으면요. 맞아요, 이런 못해요. 얘기하다가 혼나요, 시청자님들한테. 맞아요. 예. 그래도 요즘 시장 분위기가 이래저래 좋으니까 저희도 네.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또 근황 토크하면서 재미난 이야기들, 신변잡기 얘기들 나누면서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눕니다. DW 프린세스님 지금 네.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다음부터 조금 더 일찍 와주시면은 저희가 네. 또 종목도 봐드리고 할게요. 근데 종목 진단 신청도 같이 한번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린이님, 빈님 등들 하신 말씀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와서요. 오늘 종목 진단해 주신 신기수 전문가는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 랭킹도 마무리 지어봐야 되는데 네. 지금 제가 한창
열심히 설전을 벌이느라 오늘 랭킹 뭐였죠? 건설의 날 특집이었어요. 건설의 날이었고 유익한 랭킹. 잊어버릴 만도 한 게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괜히 이거 헷갈리게 좀 예. 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어제 제가 준비했던 예. 경쟁력만큼이나 이렇게 무풀에 우리 진행자들이 반성을 많이 해야 될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좀 더 그 캐주얼하고 좀 더 네. 손쉽게 다가설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오도록 이게 하겠습니다. 재미와 재치 한 스푼 이건 좀 네. 사실 타고나는 건데 에이구, 정말 이 반성을 해야죠, 정말. 후천적으로라도 저희가 어떻게 좀 해볼게요. 자, 그러면 예. 1, 2위 바로 공개를 해드릴 텐데요. 해외 건설 시장 전 세계에서 그 건설 수주를 많이 좀 따낸 업체들을 묶어봤습니다. 그 업체들이 어떤 나라에 속해 있니? 보니까 여기 많이 속했더라고요. 유럽 아니면 중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진짜 1위는 어딜까요? 오늘의 1위입니다. 1위는 바로 유럽이었습니다. 압도적이네요. 좀 치사하죠? 때로 중국이나 묶어가지고. 다른 나라는 다 근데 한 나라인데 유럽은 전부 다 네. 묶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1위가 됐네요. 아마도 이 네. 기업이 다국적 기업이거나 뭐 이런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이 설문조사 한쪽에서도. 자, 유럽이 저렇게 압도적으로 차지를 했고 정말 사실 1위보다 더 충격적으로 와닿는 건 2위였죠. 2위 중국이 와 단독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무려 24.6%. 어느 나라를 가든지 그 중에 4분의 1 정도는 중국에서 만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중국 확실히 뭐 조선도 그렇고 건설도 그렇고 저가 수주 시작하게 되면은 확실히 저력이 있고 무서운 것 같아요. 네. 근데 재밌는 건 지금 그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꼽아주신 점유율 그 가장 높은 지역 1위는 네. 중국이 압도적이었는데 저 이게 의외네요. 유럽이 오히려 투표 결과는 꼴등으로 나왔습니다. 저 예. 그래요. 어쨌든 유럽에서 좀 많이 생각보다 가져가고 있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고 있고요. 오늘 아쉽지만 오늘 랭킹쇼는 이쯤에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들을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들 그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